한때 대한민국 골프계의 혜성이라 불렸던 골프 천재 강진수. 하지만 10년 전 의문의 승부 조작 사건에 휘말리며 모든 것을 잃고 영구 제명되었습니다. 죽어가는 딸 서윤이의 수술비를 벌기 위해 그는 안산의 낡은 연습장에서 자존심을 버린 채 티칭 프로로 골프 레슨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찾아온 지옥의 초대장, 사채업자 독사의 위협과 부동산 졸부 박사장의 제안으로 진수는 다시 내기 골프의 세계에 들어오게 됩니다. 남양주의 안개 속에서 펼쳐진 괴물 마산도끼와의 승부에서 진수는 철저히 호구를 연기하며 상대를 방심시킨 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신비로운 귀신 퍼팅으로 마산도끼를 침몰시키고 3억 원을 따냈습니다. 딸의 수술비는 확보했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진수의 휴대폰에 의문의 문자가 도착합니다. 10년 전 그를 매장했던 설계자 권 회장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진수는 딸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감춰진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더 거대한 포식자의 속을 영종도로 향합니다. 제3부 남기류 영종도의 늑대. 해안가를 따라 거친 파도가 치고 클럽하우스는 요새처럼 견고하게 서 있다. 남양주에서의 승리는 진수의 인생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늪으로 끌어당기는 미끼였다. 사채업자 독사 일당은 이제 진수를 길거리의 불황자가 아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대우했다. 강 프로님, 차 문 열어드려야지. 독사의 비굴한 웃음소리가 귓전을 때렸지만 진수의 마음은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다. 서윤이의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이었으나 재활과 평생 이어질지도 모를 치료비는 진수의 어깨를 짓누르는 거대한 바위였다. 일주일 뒤 진수는 영종도 바닷가 끝자락에 위치한 오션 레이크 골프장에 도착했다. 이곳은 일반인은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상위 0.1%만을 위한 밀실 같은 공간이었다. 정문에는 수억 원대를 호가하는 검은색 외제 세단들이 마치 군대의 열병식처럼 늘어서 있었고, 검은 정장에 이니어를 낀 사내들이 살벌한 눈빛으로 경비를 서고 있었다. 차에서 내린 진수를 맞이한 건 차가운 바닷바람보다 더 서늘한 인상의 여성이었다. 세련된 정장 차림에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머리 모양. 권 회장의 그림자이자 오른팔인 미스 김이었다. 그녀는 우아하게 미소 지었지만 진수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저 웃음 뒤에는 수많은 사람의 숨통을 끊어놓았을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강 프로님, 회장님께서 안에서 기다리십니다. 가방은 저희 직원이 옮길 테니 몸만 들어오시죠. 미스 김의 목소리는 기계적일 만큼 정확하고 차가웠다. 진수는 자신의 낡은 골프백을 훑어보는 그녀의 시선에서 묘한 멸시를 읽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이 가방 안에는 10년 전의 영광과 상처, 그리고 오늘을 버티게 할 날카로운 날들이 숨겨져 있었으니까. 클럽하우스로 걸어 들어가는 동안 진수의 심장은 불규칙하게 요동쳤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과 고가의 예술품들이 전시된 복도는 마치 거대한 짐승의 식도처럼 느껴졌다. 마산도끼가 길거리의 싸움꾼이었다면 이곳은 진짜 포식자들이 우아하게 사육을 즐기는 도살장이었다. 진수는 자신의 낡은 골프백이 이 공간과 얼마나 이질적인지 새삼 깨달으며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강프로, 자네가 여기 올 줄 알았네. 복도 끝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진수의 걸음이 멈췄다. 미스 김은 조용히 뒤로 물러났고 거대한 참나무 문이 열리며 광활한 바다를 배경으로 한권 회장의 집무실이 드러났다. 진수는 직감했다. 이제 되돌아갈 길은 없다는 것을.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에서 권 회장이 시가를 피우고 있다.
권 회장은 육중한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시가 연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60대 중반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갓 잡아올린 생선처럼 서슬퍼런 생기가 돌았다. 그 옆에는 박 사장이 마치 주인 앞에 선 강아지처럼 비굴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자네가 그 귀신 퍼팅인가? 마산도끼 그 무식한 놈이 자네 때문에 골프를 접고 낚시터를 차렸다더군. 아주 흥미로웠어. 권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굵직했다. 그는 진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호탕하게 웃었지만 눈만은 웃고 있지 않았다. 진수는 침묵을 지키며 그를 마주 보았다. 운이 좋았습니다. 진수의 짧은 대답에 권 회장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운? 강프로, 이 판에 운이란 건 없어. 실력 아니면 설계던가. 자네, 오늘 이 영종도에서는 눈을 버려야 할 거야. 여기 바람은 자네가 알던 그런 얌전한 바람이 아니거든. 권 회장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다에서 불어온 돌풍이 그늘집의 차양을 거칠게 흔들었다. 영종도의 바닷바람은 잔혹했다. 초속 10m가 넘는 강풍이 페어웨이를 쓸고 지나갈 때마다 깃대는 비명을 지르듯 휘청였다. 소금기를 가득 머금은 끈적한 공기는 클럽 헤드에 달라붙어 감각을 무디게 만들었다. 자, 내가 제안 하나 하지. 오늘 해지기 전까지 18홀을 돌 거야. 타당 1,000만 원. 그리고 특별 룰 하나. 어떤 상황에서도 깃대는 뽑지 않는다. 바람소리가 자네 퍼팅 라인을 알려줄 테니 귀를 기울여 보라고. 만약 자네가 이기면 남양주에서의 일은 잊어주지. 하지만 지면 자네가 가진 그 귀신 같은 손목을 나한테 주고 가야겠어. 진수는 멀리 보이는 깃대를 바라보았다. 바람에 휘청이며 울부짖는 깃대의 소리. 그것은 진수에게 보내는 경고이자 이 지옥 같은 게임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힌트였다. 진수는 천천히 장갑을 조여맸다. 깃대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시작하시죠. 15번 홀. 안개가 자욱하게 밀려오고 시야는 10m 앞도 보이지 않는다. 경기가 시작되자 바다는 거친 본색을 드러냈다. 모래바람이 눈을 찔러 눈물조차 말라버릴 지경이었다. 권 회장은 이 지형에 익숙한 듯 낮은 탄도의 펀치샷으로 바람 아래를 파고들며 착실하게 타수를 지켜나갔다. 그의 샷은 화려하지 않았으나 치명적이었다. 반면 진수는 고전했다. 평소의 정교한 하이샷들은 바람에 휘말려 벙커와 해저드로 사정없이 빨려 들어갔다. 강프로, 눈으로 보려 하지 마. 바다 냄새를 맡고 바람의 습도를 느껴야지. 자네 실력이 고작 이 정도였나? 10년 전 그때처럼 말이야. 권 회장의 비아냥거림은 진수의 트라우마를 날카롭게 긁었다. 15번 홀에 이르자 주위는 어둑해졌고 짙은 해무가 필드를 집어삼켰다. 핀 위치는커녕 자신의 발등조차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박 사장은 이미 포기한 듯 한숨을 내쉬고 있었고 미스 김은 무표정하게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진수는 기묘한 평온함을 느꼈다. 10년 전 모든 것을 잃던 날 느꼈던 그 차가운 침묵이 다시 찾아온 것이다. 이것은 골프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다. 진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시각을 차단하자 잠들어 있던 다른 감각들이 폭발적으로 깨어났다. 발바닥을 통해 느껴지는 지면의 미세한 진동, 귓가를 스치는 바람의 결, 그리고 코끝을 스치는 짠내의 농도. 진수는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공기 중의 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깃대가 바람에 떨리며 내는 우웅하는 공명음이 그의 고막에 좌표를 찍었다. 지금이다. 진수의 7번 아이언이 허공을 갈랐다. 공은 안개 속으로 사라져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지만
진수의 손끝에는 확실한 전율이 남아 있었다. 약 5초 후 안개 너머 그린 위에서 툭 하고 공이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미스 김이 손전등을 비추자 공은 홀컵 옆 30cm 지점에 마법처럼 멈춰 서 있었다. 권 회장의 시가 연기가 멈췄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안개를 바라보았다. 늑대 새끼인 줄 알았더니 진짜 귀신이었군. 진수는 차갑게 대꾸했다. 바람이 길을 알려주더군요. 회장님 말씀대로 말입니다. 17번 홀. 카트의 강렬한 라이트만이 길을 밝히는 완전한 암흑의 필드. 이제 경기는 골프가 아니라 어둠 속의 추격전이었다. 카트의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좁은 구역을 제외하면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 듯했다. 진수는 이제 바람과 한 몸이 된 것 같았다. 시야가 차단되자 오히려 다른 감각들이 극도로 예민해졌다. 그는 이제 공이 날아가는 공기의 파동만으로도 비거리와 낙구 지점을 정확히 맞췄다. 보이지 않는 그린의 경사를 발바닥의 촉각으로 읽어냈고 공이 잔디 위를 구르는 미세한 소리만으로 속도를 조절했다. 권 회장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홈그라운드에서 이름 없는 야매 프로에게 압박당하는 기분은 그에게 생소하고도 극심한 불쾌감을 주었다. 그는 미스 김에게 짧은 눈짓을 보냈다. 미스 김은 소리 없이 진수의 캐디백 쪽으로 다가가 무언가 장난을 치려 했다. 클럽 헤드에 아주 미세한 무게를 더하거나 이물질을 묻히려는 수작이었다. 하지만 진수는 이미 그녀의 움직임을 감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미스 김 장비에는 손 안 대는 게 좋을 겁니다. 공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달라지면 제가 금방 알거든요. 진수의 서늘한 경고에 미스 김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스쳤다. 권 회장은 이 상황이 오히려 즐거운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대단하군. 강프로, 자네 정말 물건이야. 내 밑에서 일해볼 생각 없나? 백화점 하나 관리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짜릿할 텐데. 자네 같은 인재가 안산구석에서 썩는 건 국가적 낭비야. 진수는 대답 대신 다음 샷을 준비했다. 권 회장의 제안은 달콤한 유혹이 아니라 영혼을 요구하는 악마의 계약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오직 홀컵만을 향했다. 어둠 속에서도 가장 선명하게 빛나는 것은 승리뿐이었다. 거친 파도 소리가 진동하는 절벽 근처 18홀 대결이 끝났다. 결과는 진수가 2타 차로 이겼다. 권 회장은 약속대로 거액의 수표를 내밀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돈보다 더 위험한 것을 탐하고 있었다. 오늘 번 돈 서윤이 재활비로 쓰게나. 하지만 자네도 알지? 독사애들이 자네를 가만히 안 둘 거라는 거. 개들은 자네 피를 다 빨아먹을 때까지 멈추지 않아. 자네를 지켜줄 울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권 회장이 진수의 어깨를 꽉 쥐었다. 그의 손은 마치 쇠창살처럼 단단하고 차가웠다. 진수는 어깨를 타고 전해오는 거대한 압박감에 숨이 막혔다. 이 남자는 진수를 살려준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냥을 위해 가둬둔 것뿐이었다. 내가 다음 주에 용인에서 아주 큰 판을 벌일 걸세. 상대는 일본 유통재벌인데 놈들이 아주 영악해. 자네가 내 대리인으로 띄워주게. 이기면 자네 빚은 물론이고 안산에 번듯한 골프샵 하나 차려주지. 하지만 지면 그땐 자네 손목도 이 영종도 바다에 던져야겠지만. 진수는 영종도의 거친 파도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자 거절하는 순간 죽음뿐인 명령이었다. 멀리 보이는 인천대교의 불빛이 마치 닿을 수 없는 신기루처럼 보였다. 진수는 잠시 눈을 감고 병원에 누워있을 서윤을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을 지옥으로 보냈던 이 남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공포를 걷어낸 그의 눈에는 오직 서늘한 투지만이 남았다. 용인으로 가겠습니다. 대신 제 가족은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제 공이 휘는 건 용납해도 제 가족이 다치는 건 용납 못합니다. 진수의 차가운 선언에 권 회장은 만족스러운 듯 껄껄 웃었다. 좋아. 그 눈빛이야. 영종도의 늑대가 이제 내 사냥개가 되겠군. 진수는 수표를 챙겨 클럽하우스를 빠져나왔다. 이제 막 지옥에서 빠져나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더 깊고 사악한 심연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용인의 거대한 도박판.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잃어버린 10년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